예, 점심 식사 이후라 다들 피곤하실 텐데요. 예, 주제가 자체가 좀 기술적인 얘기라 최대한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PET 제조 기술과 물성 평가인데 저희 그 섹션 주제는 그 PET RPET 관련 안정성에 대한 주제인데 이게 페트 제조 기술과 물성과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 PET, RPET의 관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기본에 대한 얘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예, 앞서 발표도 있었고 어제 발표도 있었고요. 근데 항상 저희가 얘기할 때 이물을 제거해야 되고 어떻게 포장재를 뭐 우수 등급을 만들어야 되고 기술을 제거해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활동들이 근원적인 목적은 좋은 병을 만들기 위한 목적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좋은 병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언급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T 제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발표에 앞서 저희 삼양 패키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삼양 패키징은 국내 아세프틱 필링과 바틀 생산량에서 제일 1위 업체이고요. 재활용에 있어서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그 PET 바틀을 최초로 생산을 했고요. 그 종류는 아마 그 간장병을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펩시콜라가 그 페트병으로는 최초로 생산을 197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9년도로 생산했으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시점에 페트병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재활용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2009년도에 아세프틱 사업을 시작했고 후에 2014년도에 저희가 삼양 패키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금 고순도 재활용 설비 투자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해서 올해 말에 고순도 플레이크 생산이 스타트하고 그리고 내년도 중반에는 고순도 알페트 생산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탄산병, 내열병, 멀티럴 맥주병 이런 병들도 저희가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한국 시장에서 다 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생산 체제들도 보시면 PET 병 관련해서 블로 31억 번, 인젝션 39억 번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국내 음료 시장이 80억 번입니다. 저희가 인젝션 기준으로 39억 번이라는 거는 국내에 거의 반 이상을 삼양 패키징에서 만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양 아셉틱스라는 거는 삼양의 아셉틱 브랜드 네임이고요. 이 아셉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세틱이라는 거는 저희가 음료를 추출해서 무균 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 포장재 자체도 무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100클래스 무균 상태의 포장재와 음료를 같이 그 무균 챔버 안에 집어넣고 음료를 저희가 충진하고 캐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밀봉하고 캐핑하고 라벨링까지 해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을 보셨을 때 삼양 아셉시스라고 있는 제품은 그런 공정 처리로 된 제품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제품 종류는 다양하고요. 커피부터 두유, 그리고 탄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시장에서 저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삼양의 용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그 용기 종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열병, 탄산병, 그리고 상압병, 내열압병이 볼 수 있고요. 그 종류 프리폼이나 내열병 종류, 반제품 병과 프리폼 모두 저희가 그 고객이 요구하신 스타일로 저희가 판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부터 저희는 그 당시에는 환경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재활용 공장은 시화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5,000평 정도 지금 돼 있고 그 공장에서는 저희가 유색, 무색 그리고 복합 재질을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저희가 알페트까지 지금 생산 섬유용과 바틀용 알페트까지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과거의 설비도 국산 설비는 아니었고요. 미국의 퓨어테크 설비였는데 시트급의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었으나 바틀용 고순도와 바틀용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기는 조금 부족한 거로 판단해서 설비를 철거하고 새롭게 외산 설비를 와싱 설비와 펠렛 설비를 도입해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말에 플레이크와 내년에 펠렛 설비를 저희가 가동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은 저희가 그냥 구입을 한 건 아니고요. 국내 베일을 실제로 외국으로 저희가 이동해서 검토를 다 테스트를 진행해서 되는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저희가 검증 후 도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국내에서도 고순도가 되는 제품들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오늘의 발표 순서인 PET 제조 공정, PET 프리폼, 바틀의 물성, 그리고 음료용 시험 방법에 대한 국가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장표인 PET용 음료의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용 종류와 충전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좀 필요한데요. 왜 음료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고 병의 종류가 다양한지에 대한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살균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이해도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pH 개념으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산도가 좀 낮기 때문에 상온 상태에서 4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탄산이 포함하기 때문에 상온에서 충전을 보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는 제품에서 탄산병에 보통 충전을 하고요. 주스와 같은 제품들은 내용물의 주스, 과즙들을 살균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내열병들을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성탄산이나 과즙탄산 같은 경우는 탄산도 있고 과즙이 있기 때문에 살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탄산이 있는 상태에서 살균하면 탄산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충전 후에 후살균 공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중간에 이제 pH가 지금 5에서 7대에 있는 커피 그리고 티 이런 중성차 제품들은 내열로 담았을 때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온에 90도보다 더 높은 온도로 살균해줘야 되는데 PET가 도저히 그 변형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PET에서 우리가 충전해서 먹을 수 없는 제품군들이었는데 아셉틱이 도입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제품들은 아셉틱으로만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온에서 저희가 충전해서 아셉틱으로 담을 수 있는 제품군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충전 조건에 따라서 음료의 용기의 종류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열병 같은 경우는 고온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용기 특성이 네크가 결정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료 충전 후에 그 내용물이 냉각되고 발생되는 음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병 측면에 판넬이라는 특수한 구조들이 부여됩니다. 내열병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부여되어 있는 탄산 압력, 보통 한 3kPa 정도, 충전할 때는 7에서 8kg 정도의 폴스의 압력들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유선형 구조들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또 압력 직립성을 요하기 때문에 페탈로이드 발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열압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도 견뎌야 되고 열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네크는 결정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이 달려 있습니다. 상업병은 일반적으로 생수병이나 아세틱병들이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되는 수지도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활용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구분이 저희가 해줘야 되고요. 수지도 우리가 다 똑같은 PET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PET 수지도 우리는 두 가지가 한국 시장에서 유통이 됩니다. 똑같이 PET는 일반적으로 TPA랑 이지를 중합해서 만드는 PET, 폴리에스테르 테프트를 PE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 PET는 그 에스터 계열 중에 하나로 저희가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TPA랑 이지로만 만난 거는 PET고
그래서 보통 내열 쪽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열이나 아까 내열병이나 이런 내열압병으로 그쪽에 쓰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성이 좋고 내열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성과 내열성이 좋다는 거는 결정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이 조금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탄산병처럼 뭐 탄산이나 지금 생수병 아니면 아사피병처럼 이렇게 투명성이 좋아하는 병들은 청량감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정성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TPA의 그 이성질체라고 해서 체인의 팔이 좀 약간 체인을 약간 플렉시빌리티를 좋게 하는 IPA라는 물질을 들어있는 중합물을 좀 개질을 해서요 코페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새로 약간의 동일한 페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페트라는 칩을 만들고요. 그 코페트도 동일한 페트인데 이 코페트를 사용했을 때는 체인의 모빌리티가 상당히 좋아져서 약간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점은 호모페트보다 5도 정도 낮고 투명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수병이나 탄산병이나 아세트병에 생산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호모페트로 만들어진 병과 코페트로 만들어진 병이 이때 배출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병들을 수거해서 나중에 알페트를 만들기 때문에 균일하게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다음은 PET 바틀의 제조 공정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 케미칼 업체들이 수지를 만드시는 케미칼 업체들이 수지를 만들어서 탱크롤이라는 그 원료를 운송하는 차량으로 그 칩을 운송해서 가지고 오면 이런 사일로에다 칩을 적재를 하고요. PET 같은 경우는 가수부대가 잘 되는 수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건조를 하게 됩니다. 예, 건조를 하고 나면 사출을 하고 프리폼을 검사를 하고 보관을 하게 하고 병을 불고 병을 부은 다음에 라벨을 붙이고 다시 검사를 하고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팔레트 포장을 하게 됩니다.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리폼을 건조를 하고 사출 금형에 수지 몰드에 응음물을 집어넣어서 보시는 금형 안에 수지를 집어넣어서 프리폼이라는 금형 이렇게 보시는 전구체인 프리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프리폼이고요. 그 네크 나중에 뒤에서 네크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우 성형은 90에서 120도에서 병을 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수지의 특성들이 가공 온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지를 왜 90에서 120도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앞에서 그 TG라는 온도를 약간 말씀드렸는데요. PET 수지가 그래스 트랜지션 템퍼레처라고 해서 이게 그 딱딱한 PET가 러버처럼 말랑말랑해지는 온도가 75도인데 TG보다는 높고 그리고 또 결정이 생성하는 온도가 130도 정도의 온도 정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병을 말랑말랑하게 PET가 말랑말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40바 정도로 고압으로 PET 프리폼을 말랑말랑하게 만든 상태로 몰드에 집어넣고 40바로 병을 불어주게 됩니다. 이때 병을 좌우로 이축 연식을 저희가 한다고 해서요. 가로, 세로로 돌려서 PET의 결정들을 최대한으로 연식해서 강한 병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PET의 프리폼과 바틀의 물성 평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 물성 평가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프리폼이라는 거는 네크, 바디, 게이트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고요. 네크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다 통일되게 사용합니다. 한국만 이 네크를 쓰는 건 아니고요. 글로벌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뭐 탄산병은 PCO 1810, 188 이렇게 동일한 네크를 씁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이에 따른 뚜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열병도 쓰는 네크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크를 쓰거나 네크 캡을 쓰면 동일합니다. 바디 부분도 이에 따라 병을 어떻게 분야에 따라 디자인들은 이에 따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 이에 대한 품질적으로 문제 생긴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버블이라는 것도 있고 데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품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검출을 하는데요. 버진 수지를 썼을 경우에도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검사기로도 검사를 하게 되고 육안으로도 계측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리사이클을 쓰게 됐을 경우 저런 것들이 데미지가 있으면
나중에 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70도에서 90도에서 120도의 온도에서 가열을 해서 40바로 병을 불게 되면 성형시 다 파열이 되게 됩니다. 이물들이 생겨서 파열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리사이클을 쓰게 되면 이물이 컨테미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병들이 다 파열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사이클을 관리할 때 이물을 제거해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계속 저희가 했던 원인들이 이 병을 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프레이크의 품질이 좋아야 하는 이유들이 병을 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유색의 유색의 프레이크가 들어갔을 경우는 어떤 특정 부분의 색깔이 바뀌게 되면 IR 램프로 프리폼을 가열했을 때 그 부분만 열을 받는 게 좀 더 많은 열을 받기 때문에 불균형하게 가열되기 때문에 병을 또 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부에서도 색깔을 빼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계속했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공정위 저희가 이해도가 좀 더 있었으면 여태까지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좀 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해도가 좀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바틀의 물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여러 가지 표준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바틀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상당히 발전해 있고 기술도 이에 따라서 발전했지만 바틀에 대한 국내 국가 표준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산업계에서 쓰는 표준만 존재하고 있고요. 생산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성을 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형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들은 대형 메이커도 독단적으로 개발한 방식들은 아니고요. 그 원천들은 글로벌의 ASTM이나 미국의 음료를 하는 전문 어떤 협회들에서 개발된 방식들을 채용해서 한 방식들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들은 상당히 다 유사한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병의 종류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치수나 두께, 중량, 색상, 그리고 수직 하중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뇌열병에 대한 것은 뇌압병에 대한 팽창이나 파열, 그리고 알칼리, 페트 같은 경우는 알칼리에 취약합니다. 알칼리 내구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가를 하고요. 뇌열병은 뇌열에 대한 것, 그리고 상하배능병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또 부피가 또 수축하기 때문에 음압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좀 더 이해도가 높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고요. 수직하중은 이제 인스트롱 머신을 갖고 측정하는데요. 그냥 위에서 압축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하중에 필요한 거는 충전기가 나중에 음료 충전할 때 위에서 충전기가 내려왔을 때 누르는 힘 때문에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는 이제 음료병들이 적재에서 2단, 3단 적재에서 물류를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때 용기가 변형되진 거를 사전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수직하중을 체크를 합니다. 탄산병의 팽창은 라벨을 붙였을 때 용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 용기의 디자인이 왜곡되기도 하고 라벨이 팽창을 해서 뜯어지기도 하고 라벨이 밀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팽창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파열은 탄산을 주입할 때 병이 터지기도 하고요. 용기가 유통 중에 파열되기 때문에 사전에 용기를 평가를 합니다. 알칼리 내구성의 경우는 PET가 알칼리에 취약한 수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칼리에 저희가 0.2몰짜리 농도의 PET를 디핑을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가 바닥이 터지는지, 알칼리 용량에서 PET가 터지는지 사전 체크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 음료 충진 공장에 그 컨베이어 벨트에 루브리컨트로 알칼리 용액을 솔루션들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법을 했는데 최근에는 알칼리를 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통 중에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내열 테스트는 뜨거운 90도의 물을 충진을 해서 실제로 병이 찌그러지는 것을 보는 테스트고요. 그리고 저문압 테스트는 물을 충전 후 냉장고에 14일간 집어넣어서 병이 변형되는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로 병이라는 게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용기의 초기의 디자인, 고객들은 용기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도 있게 보지는 않지만 그 음료를 제조하는 그리고 고객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상품이기 때문에 초기 디자인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의 원안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예, 음료 페트병의 시험 방법의 국가 표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는 PET 음료병에 대해서 국가 표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이 있어서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C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표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다음 책 보여주시면요. 평가 방법은 신병 생산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은 신병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생산하고 있는 내열병, 탄산병, 그리고 내화병, 그리고 상하병 이 모든 병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로 심의는 통과할 거로 알고 있고 내년에 아마 고시를 목표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있으시면 이따 패널 토의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